안녕하세요. 오늘도 백수입니다. 이제 영상이 꽤 오래전에 올라가고 오랫동안 영상이 올라가지 않았는데 제가 오랜만에 영상을 찍게 된 그 이유를 제가 풀어볼까 합니다. 확실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때문에 취업시장 문이 많이 좁아졌잖아요. 저도 취준생이어서 그 상황을 너무 잘 체감하고 있습니다. 저는 2020년 6월부터 9월까지 의료재단에서 이제 검체검사 보조 아르바이트를 수행하면서 이제 취업문을 두드렸었습니다. 다양한 기업에 지원을 했어요. 근데 사실 이번에 이력서를 그렇게 많이 쓰지는 않았던 것 같고요. 문과생들은 아시겠지만 이제 문성합니다라는 말이 있듯이 더 취업문이 좁잖아요. 그래서 제 지인들 보면 거의 한 5, 60개 정도 쓰는 것 같은데 저는 대략 2020년도 상반기, 하반기 다 포함해서 30개 정도 이력서를 썼습니다. 대기업, 중견기업, 중소기업, 공기업 가릴 것 없이 다 포함해서 여기서는 정규직도 있고 인턴도 있습니다. 대기업은 다 광탈했었고요. 중견기업은 2개 정도 서류 합격하고 2차 면접에서 다 떨어졌습니다. 중소기업은 한 3개 정도 서류 합격하고 네. 그래서 사실 최종 합격 연락은 4개 기업에서 받았어요. 근데 중소기업이어서 특성상 이제 연봉 부분이나 복지 같은 부분이 저랑 맞지 않아서 가지 않았고요. 최종 합격한 4개 중에 한 곳이 이제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라는 공공기관인데 그 하나의 이제 프로젝트를 보조하는 위촉연구원 4개월 계약직으로 붙었습니다. 사실 위촉연구원 공고가 올라왔을 때 행정안전부에서 하는 청년 인턴 공고가 진행 중에 있었어요. 그래서 지원할까 말까 고민 많이 하다가 그냥 10만 원 더 월급 주는 위촉연구원에 지원을 했었습니다. 그리고 이제 위촉연구원이 일단 학사를 잘 뽑지 않아요. 대부분 석사 위주로 뽑고 그 공공기관 연구원 같은 곳은 더 학사를 뽑지 않거든요. 그래서 저는 당연히 이제 연구 공공기관이라서 안 될 줄 알았는데 지원자 수가 없었나? 네, 그래가지고 운이 좋게 붙었습니다. 최종 합격한 중소기업보다 돈 더 못 받아요. 이제 월급이 한 190만 원 정도 됐었는데 저는 중소기업 3개 가지 않고 그냥 위촉연구원 하기로 했습니다. 일단 공공기관이나 공기업에서 한 번쯤 일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. 그래서 청년 인턴 지원해도 되는데 공공기관 청년 인턴 하시는 분들 후기 보니까 단순 사무보조 알바처럼 일을 많이 하신다고 하셔가지고 비하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고 그냥 저는 좀 더 제가 더 주체적으로 할 수 있는 업무를 하고 싶어서 지원했던 것 같아요. 그래야 나중에 취업 준비할 때 제가 쓸 말도 많아지고 경력 사항이나 이제 실무 관련 경험 더 디테일하게 적을 수 있잖아요. 네. 그래서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 하는 과제 내용이 좀 제가 좀 관심 가지고 있는 이슈였기도 해서 한여정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. 조금이라도 더 어렸을 때 다양한 경험을 쌓는 게 좋으니까. 그래서 위촉연구원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채용 공고만 보면 이제 너무 간단하게 써져 있으니까 이제 뭘 준비를 해야 될지 잘 모르겠잖아요. 그래서 이렇게 영상을 찍습니다. 지금부터 그래서 위촉연구원이 무슨 일을 하는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일단 첫 번째는 엑셀 한글을 잘 다뤄야 합니다. 모든 공공기관, 공기업, 공문서나 보고서는 다 한글로 작성이 돼요. 그래서 워드 말고 한글을 잘 다뤄야 하고요. 저는 좀 한글을 사용해 본 적이 없어서 보고서 작성 업무 수행할 때 진짜 힘들었어요. 그래서 네이버나 구글을 통해서 한글 사용 방법 쳐보고 이랬거든요. 그래서 좀 많이 시간이 오래 걸렸던 것 같습니다. 업무 수행하면서. 그리고 또 위촉연구원 같은 경우는 통계 분석 할 줄 알아야 돼요. 설문지를 통해서 이제 로우 데이터를 얻는데 그 로우 데이터 가지고 엑셀로 통계 분석하고 그 수치값 참고해서 보고서에 들어가는 표나 그래프 제가 작성했었거든요. 그래서 엑셀은 무조건 필수이고 컴퓨터 활용 능력 1급 자격증 있으면 무난하게 잘하실 것 같아요. 이게 엑셀로 통계 분석을 하기도 하는데 좀 설문지 로우 데이터가 좀
어마무시해가지고 저는 한 8,000명? 8,000명 데이터 가지고 보고서 작성 업무 수행했었거든요. 그래서 그래프 표 작성을 하려 할 때 통계 분석 프로그램을 돌리기도 해요. 그래서 SPSS, SAS, 스테이터 같은 거. 근데 저는 사회조사 분석사 2급 자격증이 있어서 간단한 통계 분석 필요할 때 SPSS 프로그램 사용했었습니다. 그래서 SPSS, SAS, 스테이터 중에 통계 프로그램 한 개는 다룰 줄 알아야 된다는 거. 저는 통계학 전공이 아니고 사회조사 분석사 자격증만 있는 부분이라서 좀 실무에 적용하려는데 좀 많이 힘들었었어요. 자격증 시험이랑은 좀 완전 차원이 달라가지고 박사님한테 좀 핀잔 들어가면서 열심히 통계 분석 돌렸었습니다. 분석 방법을 좀 모르겠는 건 박사님이나 그 박사님 바로 아래 있으신 선임연구원 분들한테 도움을 요청했었습니다. 두 번째는 PPT를 만드는 경우가 많아요. 근데 디자인이 크게 중요한 건 아닌데 어느 정도 발표회 같은데 보여줘야 할 퀄리티는 만들 수 있는 PPT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. 박사님이 발표자셔서 좀 본인이 PPT를 작성하시기도 하시는데 제 박사님은 좀 일이 많으셔가지고 제가 PPT를 만들었었습니다. 600페이지 분량 보고서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PPT 만들어야 돼서 많이 힘들었어요. 이것도 다 힘들대. 세 번째는 꼼꼼함입니다. 보고서 이거 나가기 전에 교열이나 편집을 진행하는 해가지고 보고서 본문 내용이랑 표랑 그래프의 수치가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되고 내용상 이상한 부분이 없는지 파악해야 돼요. 오타도 봐야 되고 그래서 좀 눈알 빠질 것 같은 그런 업무였습니다. 보고서 연구윤리 그것도 진행하는데 보고서 카피킬러 프로그램 돌려서 표절한 부분이 있는지 확인하거나 논문 출처가 제대로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야 돼요. 이거는 이제 연구보고서 참고문헌 페이지에 들어간 논문이나 단행본을 다 찾아가지고 읽어보고 해당 페이지에 인용한 구절이 있는지 확인해야 돼요. 이게 진짜 빡셌어요. 이게 석사하신 분들은 논문을 작성해 보셨으니까 쉽게 느끼실 수 있는데 저는 학사 신분이라서 처음 하는 업무기도 하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같이 일하는 위촉연구원분들한테 계속 도움 요청했었거든요. 그게 진짜 기억에 남네요. 네 번째는 서치 능력? 저희가 이제 연구 관련 자료를 인터넷에서 찾기도 하는데 키워드 서치가 좀 잘 안 되면 관련 자료 찾는 게 진짜 힘들어요. 그래서 서치 능력이 좀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. 제가 지금까지 말한 내용만 들어도 아시다시피 이제 위촉연구원은 그냥 연구에 관련된 모든 보조 업무를 수행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. 박사님들이 회의 잡히면 저희도 회의 참석해서 녹음하고 그 녹음본 가지고 회의록 작성하고 다양한 업무를 수행합니다. 이 영상을 시청하신 분들은 좀 단순 사무 보존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거든요. 근데 사실 저는 엄청 뜻깊게 일했다고 생각을 해요. 정부 정책 만들어지기 전에 현황 파악하는 연구보고서에 제가 참여하는 거니까 또 내용도 재밌고 좀 뜻깊게 일했다? 재밌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2020년 9월부터 해가지고 12월 말까지 4개월 동안 공공기관 위촉연구원 업무를 수행했었는데 그 기간 동안 좀 바빠서 영상을 못 올린 거예요. 근데 제가 사실 이거 공공기관 위촉연구원 끝나고 2021년 1월에 바로 취업을 하게 됐거든요. 중소기업으로 그냥 취업을 좀 후다다닥 하게 되었는데 지금은 또다시 백수가 되었어요. 제가 마지막엔 어떤 기업에 취업할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계속해서 이력서를 쓰겠습니다. 발전하는 백수가 되어야겠죠. 제 나이가 이제 곧 있으면 27인데 걱정이 많아요. 저랑 같이 취준생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힘드신데 좀 취업 포기하지 마시고 취업을 모두 뽀개셨으면 좋겠습니다. 화이팅 하세요. 으쌰으쌰. 그러면 안녕.